이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도 보상을 받으시고 몸이 호전돼서 합의금까지 보상을 받으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진료비의 50%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자기부담금이 얼마라고 했었죠?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험을 들고 계시다 보면 중간에 해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당장 필요 없어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 보험들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보험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2008년 이전에 가입하신 암보험과 선지급형 CI 종신보험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CI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대부분 유튜브나 방송에서 안 좋은 보험이니까 해지해라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 보험도 사실 의외로 매력 있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이 좋은 이유는 요즘 갑상선암은 유사암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암 가입금액의 20%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 암진단비를 5천만 원을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보통 갑상선암은 거기서 20%인 1,000만 원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08년 이전에 가입하신 암보험이나 CI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갑상선암도 100%인 5천만 원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CI 종신보험도 보통 중대한 질병이라고 하면 굉장히 받기 어려운 그런 사유일 것 같은데 2008년 이전에 가입하신 CI 보험이라고 하면 갑상선암도 중대한 암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더 넓은 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입한 보험이 좋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보험은 대부분 웬만하면 20년 정도 납부하는데 이때 가입하신 보험이라고 하면은 납부가 거의 이제 4년도 남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런 2008년 이전의 암보험과 CI 정신보험은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1.3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이 보험도 보통 2008년 이전에 가입한 분들이 가지고 계신 특약인데 이게 현재는 1호종 수술비의 옛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험의 장점은 임플란트도 보장이 된다는 점인데 치조골 이식 수술을 동반한 수술을 하시게 되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1.3종이라는 게 대체 뭐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수술 등급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데 작은 수술일수록 1종, 큰 수술일수록 3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몇 종일까요? 몇 종에 해당되는지는 이 약관을 한번 보시면 근골의 수술, 고리식술은 2종에 해당됩니다. 이런 보험 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2종에 해당돼서 5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보험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보통 치아보험은 임플란트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따로 치아보험을 가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얘기가 나온 김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해로 인해서 치아가 빠져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신 경우라고 하면 손해보험사에 상해 수술비와 골절 수술비에서도 청구가 가능하니까 혹시 최근에 이런 수술을 하신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험금 청구를 지금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치과에서 하는 진료들은 보험 혜택이 보통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청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청구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22년 8월까지 판매되던 암보험인데 이게 한 2020년쯤부터 2022년 8월까지 보험사에서 임시적으로 한도를 확대한 적이 있습니다. 암보험과 유사암을 1대1로 가입할 수 있었던 때가 있는데 이때 암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유사암이 왜 중요하냐면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 보통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대장전막내암 이런 암들이 보통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암들도 일반암처럼 크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일반암의 20%밖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암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이 암보험은 반드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인데요. 타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을 해주는 보험인데 예를 들면 아이들이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나 집에 물이 새서 아랫집에 물이 새는 누수 같은 것들을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보통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자기부담금이 보통 대물은 20만 원, 누수인 경우에는 50만 원입니다. 2010년 이전에 가입하신 일배책이라고 하면은 자기부담금이 2만 원이고 비갱신형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2010년 이전에 가입하신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것도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상해의료비입니다. 상해의료비가 좋은 이유는 보통 실손은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가 30% 혹은 3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 특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상해로 도수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 실손에서 보험금 청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도 보상을 받으시고 몸이 호전돼서 합의금까지 보상을 받으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진료비의 50%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자기부담금이 얼마라고 했었죠?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실비는 입원이랑 통원 한도가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보통 통원 한도로 하루 20만 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의료비는 입원, 통원 구분이 없이 가입 금액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굉장히 큰 보험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보통 이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10년 이상 유지 중이신 분들이실 텐데요. 아마 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 보험이 좋다고 생각해서 막 확신을 가져가지고 가입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으실 거예요. 지금은 사실 돈을 2배로 주더라도 가입할 수 없는 보험이 되었는데요. 저도 없는 보험들이다 보니까 이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우신 경우라고 하면 특약을 일부 줄여서라도 유지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아무리 힘든 상황이 생기더라도 보험료와 보장을 반으로 줄여서라도 어떻게든 유지해 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설계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댓글에 보시면 카카오 채널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험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